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매체들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이게 이제 위증교사 혐의를 떼서 먼저 기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보도한 데는 TV조선이고, 어제는 MBN에서 뭐 빠르면 오늘 기소, 그러니까 어제죠. 그런 식의 보도를 내보냈고, 오늘은 또 노컷뉴스라는 데에서 또 위증 교사 혐의만 분리 기소,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설명이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의 대부분은 이런 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9월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주말에도 출근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괄해서 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이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으니까 이걸 일괄해서 기소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떼서 기소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장단점, 뭐 가능성, 뭐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상당한 근거,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떼내서 기소하려는 근거가,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북송금 문제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백현동 의혹에 관해서는 관여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 소명됐으니까 먼저 기소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해가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법조계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봤고요. 왜 그러냐? 이거는 유창훈이라는 그 판사 한 명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이거 본재판으로 갔을 때 그 유죄가 안 나올까요? 물론 뭐 확신할 수 없죠. 어느 판사가 어떤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해서 혹시 구속영장은 기각했을지 모르나 유죄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이건 유창훈 판사의 판단이고, 검찰의 입장은 이 세 개의 혐의가 다 소명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수사를 다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고 구속영장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청구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유창훈 판사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해서 영장을 기각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은 다른 겁니다. 세 개 다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다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일괄 기소를 하느냐, 분리 기소를 하느냐는 거는 검찰의 판단이죠. 그러면 위증교사 부분에 관해서 분리 기소를 해야 되겠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 부분이 유창훈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러니까 됐다, 이거는 아니, 유창훈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돼 있다고 해서 다른 판사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그거는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판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취재한 거는 그게 아니고, 왜 자꾸 분리기소 얘기를 하느냐. 위증교사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 얘기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백한 범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떼내서 기소하려고 하느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은, 위증교사 내용은 2002년에 검사 사칭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적이 있죠. 뭐 본인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최철호 PD라는 사람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한테 통화를 하는 옆자리에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있어가면서 거기서 들리면 안 되니까
손짓 뭐 이런 걸로 다 코치를 합니다. 사칭할 검사 이름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게 성공하니까 딱 뭐 이렇게 O 표시를 딱 하는 옆자리에서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옆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엮여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옆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명을 썼다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자기의 전과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김병량 그 성남시장의 그 아주 측근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백현동 의혹에 등장합니다. 김인섭 씨의 측근으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 김병량 전 그 시장의 수행비서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좀 나와서 자기는 뭐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계속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녹음이 돼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녹음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딱 잘라서 부인했을 텐데 자기 육성이 녹음돼 있으니까 부인을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만 그게 아니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라고 지금 대외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위증교사 부분을 들어본 사람 말에 따르면 그건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합니다. 명백한 위증교사. 그게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창훈 전담판사 같은 사람도 뭐 다툼의 여진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거기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만 얘기했다면 그건 다툼의 여지가 있죠. 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그랬지 거짓말 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의견이 충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창훈 판사 맞아. 범죄 혐의 소명이 된다고 얘기한 거는 위증교사, 위증을 시킨 그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명확하다. 그 녹음 파일에.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뭐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끝나죠, 재판이. 빨리 끝납니다. 제가 아는 한 위증교사 부분을 빨리 기소하려고 그것도 떼내서 기소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 소명된 건 기본이고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재판 지연입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목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27년 3월 다음 대선에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이 없어야 되고 그 확정 판결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도 뭐 무죄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벌금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만약에 의원직 상실형이나 피선거권 박탈 뭐 이런 게 나오면 출마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 확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습니다. 재판 확정이 안 되게 하는 3년 5개월 남았죠. 확정이 안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재명 대표의 목표다.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법정 투쟁을 하는 최고의 목표는 재판 지연입니다. 그래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부결시킨 거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김명수 사법부 체제를 유지해가는 게 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가장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위증교사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재명 대표를 단죄할 수 있느냐? 검찰은 단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증교사가 규정되어 있는 게 형법 152조라고 합니다. 위증죄. 이게 교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그 2023년 사법연감을 보면 작년 1심 법원에서 위증 교사 포함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총 441건이 선고가 됐는데 이 중에 48.8%인 215건이 징역형입니다. 물론 집행유예도 포함하고 있죠. 절반 정도가 징역형이죠. 의원직 상실은 이런 의증교사 이런 부분에 관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그러면 징역형이 절반 정도 된다. 사법연감에 보면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고약한 판사가 걸리면 그냥 벌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50%에 가깝게 징역형이 나온다. 이거는 더군다나 명백한 거고 그 의증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대법원에서 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증입니다. 결정적인 의증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그만큼 의증을 시킨 사람의 형량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은 만약에 의증하고 의증교사 백현동, 쌍방울 대복숭 이걸 묶어서 일괄 기소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재판부로 가겠죠. 그러면 의증교사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재판 한 5번 하고서 끝나더라도 쌍방울 대북송금 또 재판 수십 번 해야죠. 그 다음에 백현동 배임 문제 또 재판 수십 번 해야죠. 3년 이상 끌 수 있죠. 그러나 의증교사 부분을 딱 떼내서 하면 이거는 몇 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몇 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 근데 이게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왜? 의중을 교사한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분리기소를 해서, 왜냐면 그 일괄 기소를 하면 재판이 또 얼마나 질질 끌지 모르겠으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 재판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의증교사하면은 혐의 내용도 백현동이나 대북송금하고 다른 거니까 떼서 먼저 기소를 해서 이 재판이라도 빨리 끝내자. 저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검찰로서는 아주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략을 딱 들여다보고 재판 끌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재판을 아무리 끌어도 오랫동안 끌 수 없는 혐의 하나를 떼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정말 황당한 판사를 만나지 않는 한 이 재판은 일찍 끝날 것이다. 저는 그 판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법조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 판단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증교사 부분에 관해서 분리기소를 하려는 거지, 이게 무슨 혐의가 소명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된 거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보강수사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리기소를 하면 남은 거는 쌍방울 대북송금하고 백현동 배임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각각 기소하든가, 아니면 이게 쌍방울 대북송금은 수원지검이고 그 다음에 백현동 배임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의증교사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 범죄 혐의 소명 부분이 조금 약할지 모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다 유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일괄해서 기소하지 않고 이것도 아마 따로따로 떼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지 재판이 빨리 끝나니까. 합쳐놓으면 오래 걸리고. 저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 봐서는 아마 조만간에 이 세 가지의 분리기소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특히 의증교사 부분은 가장 먼저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배경이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